말은 어디서 만들어질까요? 그러면 여기요? 뭐 여기요? 뭐 이렇게 많이 말씀하시는데 이제 말은 마음에서 나온다. 이제 이렇게 말하거든요. 누가 좀 말해주면 좋았을 거예요. 근데 이제 이제라도 우리가 연습을 좀 해본다면 몇 가지가 있는데요. 말그릇 안에서 아이들이 자랍니다. 유쾌한 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는 엄마의 말그릇 저자 김윤나입니다. 저는 우리의 말과 마음의 건강을 돕는 일을 하고 있어요. 초대해 주셔서 감사해요. 아이가 둘 있으세요. 초등 형제, 아들 둘 키우는 이야기를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어떠신지요? 이 놀이동산의 자유이용권 느낌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거든요. 좋으면서 아찔하네요. 맞아요. 바로 그 마음이에요. 놀이동산 가면 와, 나한테 이런 날도 있구나. 진짜 오늘은 잊지 못할 날이야. 이런 순간이 진짜 우리에게 있잖아요. 근데 또 어떤 날은 아휴, 내가 무슨 부귀 영화를 보려고 여기에 왔나. 이제 마음이 그렇게 왔다 갔다 사랑과 전쟁을 한다는 그런 심정을 드러낸 표현입니다. 우리 아이들에게 해줬던 좋은 말도 있으실 거고 좀 뼈아프게 후회하는 말 어떤 것들이 있는지도 얘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전문가가 뭐가 다를까 이런 이제 궁금증을 가지시는데 전문가도 사실 일상에서는 비슷합니다. 이게 이제 소통 전문가일 때하고 엄마일 때는 또 다른 역할인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훈련을 한다는 거는 최악을 면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최악은 좀 덜해지고 있지만 우리 일상의 구간에서 저도 같은 실수를 반복해요. 최근의 일을 좀 말씀을 드릴게요. 아이가 이제 저 몰래 게임을 친구 핸드폰으로 하다가 이제 걸린 거예요. 이제 알게 됐어요. 근데 저는 그 이제 게임을 조절하고 하는 걸 굉장히 이제 중요하게 다루었기 때문에 이제 아이도 이 사안의 심각성을 잘 알고 있어요. 설명도 하고 좀 이제 뭐 혼나기도 하고 울기도 하고 뭐 이렇게 했거든요. 이제 그럼 어떻게 할 거야? 이제 이렇게 해서 계획을 세웠잖아요. 근데 제가 아이한테 이제 이런 말을 해줬어요. 우리가 지금 약속을 했지만 너는 이게 지키기도 어려울 수 있어. 또 실수할 수도 있고 또 엄마한테 이걸 속이고 싶은 마음이 들 수도 있어. 그런데 그때도 엄마는 너를 다시 용서할 거야. 다시 기회를 주고 또 다시 믿어주는 게 엄마 역할이야. 그랬더니 아이가 막 이제 울면서 막 이렇게 안기는데 제 마음에 되게 코끝이 찡한 거예요. 어쩌면 이 말을 내가 내 부모한테 되게 듣고 싶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그 말이 아이에게도 닿지 않았을까? 이제 그런 말은 참 잘했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이제 잔잔한 말실수나 나쁜 말버릇 저도 많거든요. 뭐 예를 들어서 숙제 안 할 때 너 이러면 학원 왜 다녀? 뭐 이런 거는 뭐 기본으로 예, 저도 많이 하고요. 이제 예전에 아이가 좀 어렸을 때 너 이럴 거면 나가. 그러니까 저도 예의 없이 너 이럴 거면 나가 그러면 이제 우리가 끝장을 보자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막 이 문 앞에서 실랭이를 하고 막 그랬던 기억이 막 떠오르네요. 다시는 이러지 말자라고 하는 계획 노트가 있는데 거기다가 얼마나 이제 연습을 했는지 몰라요. 다행히도 이제 그 이후로는 너 나가. 이거는 안 했던 것 같아요. 어떤 상황이었을지 짐작이 되면서 그러시죠. 네. 사실 그렇게 뭔가 실수했던 것들 좀 되새김하시면서 다르게 네. 얘기하고 싶은 분들이 그럼요. 오늘 영상을 좀 많이 보고 배워가시지 않을까 싶은 네, 생각이 네, 드는데요. 맞아요. 그 엄마의 말그릇을 키워야 하는 이유를 좀 알고 싶습니다. 제가 이렇게 질문을 많이 드려요. 말은 어디서 만들어질까요? 그러면 그거는 좀 다른 곳에서 만들어진다라는 생각이 드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요? 뭐 여기요? 뭐 이렇게 많이 말씀하시는데 이제 말은 마음에서 나온다. 이제 이렇게 말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말은 마음에서 만들어지고 요 입은 출구인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전보다 말을 다르게 하려면 요 출구 단속만 해서는 이렇게 진정한 변화는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럼 본질적인 거는 우리의 말이 변하려면 엄마의 마음 안에서 좀 다른 변화가 일어나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엄마의 마음 안에 좀 공간이 좀 만들어지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 공간 안에 엄마의 생각, 엄마의 감정으로 꽉 차면 아이의 말을 받아줄 수가 없고 또 좀 우리는 다 어른다운 말 하고 싶거든요. 단단하고 따뜻한 말, 그런 말이 나올 여력이 안 되죠. 그래서 좀 그 과정을 좀 비유한 말이에요. 너무 말기술만 우리가 연습하지 말고 엄마의 마음 자체를 좀 이렇게 공간을 만드는 연습을 하자. 이런 의미로 말그릇을 키운다는 거죠.
그 말그릇이 큰 엄마들이 있을 것 같아요. 저는 아직 이 말 간장동지만 한데요. 말그릇이 큰 엄마들의 공통점은 뭐가 있을까요? 네. 저는 이제 세 가지 정도를 말씀드려요, 항상. 일단 첫 번째는 뭐냐면, 우리가 아이하고 이제 수렁에 빠지는 순간에 늘 하던 패턴이라는 게 있어요. 왜 아이하고 우리가 겪는 문제는 어느 날 한 번 딱 생기는 그런 해프닝이 아니잖아요. 뭐 그게 숙제든 게임이든 핸드폰이든 간에 계속 반복된단 말이죠. 그럴 때마다 엄마가 이제 부딪히는 무의식적인 습관적인 패턴 같은 게 있어요. 대화에. 근데 이제 말그릇이 큰 엄마는 그런 순간을 잘 포착해서 도대체 이런 상황에서 내가 어떤 패턴을 보이는지를 좀 연구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때 내가 뭘 느끼는지, 그때 내가 무슨 생각을 하는지, 그때 나한테 자연스럽게 나오는 딱 그런 말습관 같은 게 무엇인지를 이제 패턴을 연구하다 보면은 다음에 또 그런 장면이 올 때 조금 알아보는데 용이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자기 이해의 과정, 그걸 한다는 게 첫 번째 특징인 것 같고요. 이제 두 번째, 아이가 이제 숙제할 때 이렇게 한 문장 쓰는데 10분 걸리면 내가 열폭하는구나. 이렇게 이제 발견했단 그쵸. 말이에요. 근데 발견해도 우리가 또 승질낼 수 있잖아요. 그래서 두 번째 특징은 좀 깨어있는 연습이 필요해요. 우리가 막 성질나서 말을 할 때 내 내면의 안테나가 이제 꺼져 있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그래서 깨어있다라는 표현이 내 안에 좀 스위치를 켜고 말하는 연습이에요. 내가 이게 진짜 말하고 싶은 게 맞나? 내가 진짜 해야 될 말이 뭐지? 이런 정리를 하면서 모니터링을 하면서 말하는 연습을 할 수 있거든요. 이제 말그릇이 큰 엄마들은 집중해서 말하려고 정신줄을 놓지 않고 있는 엄마들. 말하려고 네. 하고요. 이제 그런 게 좀 정리가 되면 세 번째는 새로운 언어를 배우는데 열심이신 것 같아요. 우리가 늘 한국말을 잘한다고 관계에서 대화 잘하는 거 아니잖아요. 아니고 우리가 사회에서 말빨 좀 있었다고 해서 아이와의 대화를 잘 풀어나가는 것도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말그릇이 큰 엄마는 내가 성격서 나는 칭찬은 못해. 난 진짜 닭살이야. 이런 엄마들도 외국어 배우듯이 아이를 칭찬하는 말도 좀 찾아보시고 나는 승질이 급해. 나는 할 말은 다 해야 돼. 뭐 이런 엄마였다 하더라도 내 아이에게 좀 침착하게 말을 덜 하면서 가르치는 연습 뭐 이런 것도 하시는 거죠. 많은 가정에서 매일 겪는 일이에요. 네. 학교 갔다 숙제 안 하는 거, 그다음에 뭐 기본적으로 해야 할 일들 다 하지 않는 네. 것에 대해서 많이 뚜껑이 열리거든요. 네. 엄마의 말과 감정이 좀 막 쏟아내기 전에 당장 좀 시찰해 볼 수 있는 방법들이 좀 있을 것 같아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네. 상담실에서 만나는 많은 분들하고 연습을 하지만 다 저의 일이거든요. 저도 이제 일을 하니까 저녁에 아이들 만나면 한 9시 정도부터 공부를 같이 시작해요. 이제 제가 작은 아이 옆에 있고 큰 아이 이제 이렇게 앞에 앉아 있어요. 그러면 도대체 학교는 왜 있어요? 내일은 꼭 학교 가야 되나요? 숙제 때려치우죠 뭐 이런 말부터 정말 매 순간 그런 대화를 해요. 그래서 저도 잘할 때도 있고 후회할 때도 있죠. 그게 또 이제 한두 번 일어난 일은 아닐 거예요. 또 이제 징조가 있어요. 그런 일이 일어날 때 분위기를 감지했을 때 첫 번째, 내가 또 잘 함정에 빠지는 구간에 왔구나. 이거를 알아차리시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이제 시작됐구나. 나 보통 여기에서 화 내는데 이 지점에서 내가 후회하지라고 해서 그러니까 나 스스로에게 셀프 토크라고 하죠. 이렇게 좀 조심해보자. 이번에 조금 잘해보자. 다르게 시도해보자. 내 안에서 그걸 좀 이렇게 호흡을 가다듬으시는 게 진짜 중요해요. 저 같은 소통 전문가도 그거 놓치면 조심하자. 이거 놓치면 너 지금 뭐라 그랬어. 이렇게 나가거든요. 그게 이제 가장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물어야 될 건 뭐냐면 지금 내 감정이 뭐지? 라는 질문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내 감정이 어떻지? 라고 하는 질문을 하지 않고 그냥 이렇게 말이 나가면 그 말에는 이제 분노가 다 묻어 있어요. 나는 분노한 건 아닌데 아이들이 왜 이렇게 엄마 화를 내요? 이렇게 말할 때가 있잖아요. 그거는 감정이 이제 잘못 전달되는 건데요. 감정이라는 원래 속성이라는 게 보따리로 다닌다라고 말씀드리거든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는 분노처럼 표현할 수 있지만 그 안에는 분노만 있는 게 아니거든요. 걱정, 불안, 내가 이걸 통제하지 못하면 어떡하지라는 두려움, 또 아쉬움, 서운함, 진짜 다양한 감정이 있어요. 근데 이제 그거를 우리가 잘 알아차리지 못하죠. 그래서 퉁쳐요. 짜증나. 미치겠네. 이렇게 해요. 그래서 가장 먼저 이제 말하기 전에 해야 될 일은 지금 내 감정이 어떻지라는 질문 하나만으로도 우리는 덜 화낼 수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열받는다 이전에 내가 너무 걱정된다.
내가 이 상황을 통제하지 못할까봐 좀 이제 두렵네. 이 감정만 내 안에서 인식해도 너 지금 뭐라 그랬어? 이 말은 안 나오거든요. 그래서 감정 한번 챙겨보시고요. 이제 마지막에 하셨으면 좋겠는 건 그래서 지금 내가 원하는 게 뭘까라고 하는 거예요. 그걸 이제 욕구라고 하고 항상 저는 모든 책에서 욕구를 정말 강조 많이 하거든요. 결국 엄마가 원하는 건 내가 널 돕고 싶다. 예, 그 마음이거든요. 근데 엄마가 널 돕고 싶어 이 말은 한 문장도 말 안 해요. 너 그래가지고 뭘 하겠니? 뭐 학원비가 뭐 얼마인지 안 해. 전혀 그러니까 욕구랑은 상관없는 말로 그 대화를 채워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좋은 어버이로서의 대화 중에 하나는 내가 원하는 걸 정확하게 말하는 능력이거든요. 그래서 이 세 가지를 내 안에서 정리 한번 해보시고 이제 말을 시작하는 걸 권해드리고요. 부모가 저는 늘 모든 순간에 아이를 공감할 수 없다고 생각해요. 아이고 힘들지, 너무 지쳤지 이런 거 해주면 좋은데요. 네, 쉽지 않아요. 그럴 때는 내가 한마디를 하더라도 진짜 내가 해야 되는 말 하기 위해서 세 가지 한번 챙겨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특히나 이게 감정 조절이 안 되는 게 가족 간의 관계인 것 같아요. 그렇죠. 이 엄마의 말그릇 책에 좀 인상적인 문구가 있어서 적어왔는데 한번 읽어볼게요. 네. 대화가 실패로 치닫는 이유 중에 하나는 자신의 욕구를 인식하지 못한 채 말하기 때문입니다. 성숙한 대화를 한다는 것은 자신의 감정과 욕구를 연결시킬 수 있다는 뜻입니다. 엄마, 나의 욕구를 좀 알아차리고 나서는 게 왜 중요한지를 한 번 더 짚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욕구는 진짜 우리가 꼭 알아야 되는데 생각해보면 우리가 살면서 내가 뭘 원하지라는 질문을 별로 해본 적이 없죠. 그러니까 뭘 해내야 될까? 뭘 해야만 하지? 뭐 그런 질문은 많이 했고, 우리가 이제 어릴 때 자라면서 우리가 막 짜증내고 막 서투르게 감정 표현할 때 우리 부모님이 우리 윤남 뭘 원하니? 뭐 이렇게 물어주지는. 하라는 거 해. 이렇게 그렇죠. 했죠. 어디서 짜증이야? 맞아요. 그래서 그 욕구를 다루고 표현하는 것에 대해서 다 우리가 연습이 좀 덜한 것 같아요. 근데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보면은 10대 때 이런 말 많이 하잖아요. 내가 알아서 할게. 근데 그거는 욕구의 표현이 아니거든요. 짜증내듯이 말하지만 그거 원하는 게 따로 있는 거예요. 그 원하는 거는 내가 좀 자율적이고 싶다. 내가 스스로 뭔가를 선택하고 싶다라고 하는 욕구죠. 근데 우리 10대 아이들이 어머니 제가 원하는 걸 스스로 해내고 싶습니다. 뭐 이러지 못하니까 나 좀 내버려둬. 이렇게 표현하죠. 내가 뭘 원하지라고 하는 이 질문에 답하는 연습을 하지 않으면 나이가 들어도 크게 달라지지 않는다. 이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 거고요. 우리가 상황이 내 마음처럼 돌아가지 않을 때, 특히 아이를 키우는 일은 내가 진짜 최선을 다하잖아요. 애정을 다하는데 내 마음처럼 돌아가지 않으면 사람의 그 본능은 뭐냐면 밖으로 그걸 탓하고 싶어 해요. 너만 아니었어도, 남편만 도와줬어도, 너만 잘 따라줬으면 이렇게 되는 게 사람 마음인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내가 뭘 원하지라는 연습을 한다는 건 그걸 내 안에서 찾는다는 거잖아요. 굉장히 성숙한 자세죠. 말그릇이 커지면 한 개인으로서도 성숙해지는 게 아닐까 싶어요. 엄마가 되기 전에 저보다는 엄마가 된 이후에 좀 더 많이 저를 좀 알게 된 것 같은 생각도 들어요. 맞아요. 말을 쏟아내기 전에 감정 조절을 할 수 있는 방법들도 네. 한번 짚어주시죠. 네, 이게 이렇게 중요한지 몰랐어요. 그죠? 그냥 아이들 잘 키우고 또 적당히 잘 이렇게 챙겨주면 되는 줄 알았지. 누가 좀 말해주면 좋았을 걸. 근데 이제 이제라도 우리가 연습을 좀 해본다면 몇 가지가 있는데요. 이제 첫 번째는 감정의 변화를 막 일어날 때 그걸 빨리 알아차리면 굉장히 유리하죠. 뭔가 시작됐다. 이런 조짐을 알아차리면 굉장히 중요한데 이제 감정이라는 건 어디로 오냐면요. 몸으로 옵니다. 그래서 우리한테 늘 알려줘요. 그래서 예를 들면 저는 이제 아이들하고 이제 한판 붙기 직전에 얼굴이 막 이렇게 벌겋게 달아올라요. 그러면 이제 왔구나 이렇게 마음을 생각이 들고 뭐 심장이 뛸 수도 있고 뒷골이 땡기거나 막 손이 저리다 이렇게 표현하시는 분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자신의 그런 몸의 변화를 빨리 알아차리면 이제 감정의 변화가 시작됐구나. 그래서 몸을 훈련하는 게 감정 조절에 진짜 중요한 하나의 그 요건인데 우리가 힘들 때 자꾸 화를 내게 되냐면 너무 지쳐 있으니까 내 몸의 변화를 알아차릴 수가 없죠. 그리고 이 심장 뛰는 게 열받아서 뛰는지 카페인 때문에 뛰는 건지 우리가 막 피곤하면 막 카페인 먹고 단 거 먹고 해서 내 몸을 막 억지로 일으킨단 말이에요. 그래서 생각보다 몸에 우리가 되게 무뎌졌어요.
몸은 끊임없이 우리한테 신호를 보내고 그 신호에 이제 우리가 점점 좀 무뎌지는 것 같아서 그 연습부터 좀 시작해야 돼요. 그래서 엄마의 좀 몸이 편안하고 그것이 나랑 소통을 잘하면 감정 조절을 다 잘 하게 된다. 그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진짜 목숨이 걸린 것처럼 숨을 열심히 쉬라 이렇게 말하거든요. 여러분 아이들한테 흥분했을 때 한번 생각해 보시면 우리 거의 숨을 안 쉬어요. 숨을 잘 쉰다는 것은 우리 몸을 이완시키는 가장 좋은 방법이에요. 그래서 요즘 뭐 명상이 붐인 이유가 몸을 예민하게 좀 알아차리고 숨을 잘 쉬자 뭐 이런 거예요. 그래서 제가 책에도 권해드렸지만 최소한 아침에 이제 일어날 때 그리고 이제 저녁에 주무실 때 내가 숨을 잘 쉬는지 또 어떻게 쉬는지 관찰하는 연습 해보시면 좋겠고요. 마지막으로는요, 이거는 제가 참 도움을 많이 받았던 방법인데요. 아침에 열받았다고 아이가 학교 갔다 왔는데 씩씩거리고 있을 수는 없잖아요. 또 이제 우리가 또 맑은 얼굴로 아이고 고생했어. 아침에 그런 일은 전혀 없었던 것처럼. 처음 만난 사람처럼. 근데 그렇게 해야 되는데 부모도 그게 이제 쌓이지 않아야 가능하단 말이에요. 그럴 때 좋은 방법은요, yes, yes, yes 방법이에요. 그러니까 예스 3번만 하면 되나요? 막 이렇게 물으시는데 편안한 차 한 잔 하시면서 아, 내가 그때 감정이 어땠지? 내가 진짜 화났는데 나 진짜 너무 서운했어. 너무 속상했어 하시면서 그 내 감정에 그래, 오케이. 예스. 그럴 수 있어. 예스. 감정이라는 건 왔다가도 가는 거야. 또 사라지는 거야. 예스. 그래. 그럴 수 있어. 이런 의미거든요. 감정이라고 하는 친구의 특성이 뭐냐면 알아봐주면 빨리 떠나요. 근데 이제 모른 척하면 알아봐 줄 때까지 기다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감정을 그냥 싸우지 마시고 받아주려는 연습, 그냥 여력이 되시는 만큼 하시면 감정 조절하는 능력은 분명히 좋아집니다. 감정 공부가 굉장히 중요하네요. 아, 그럼요. 핵심이기도 한 것 같아요. 그러네요. 저희 채널을 보고 계시는 분들이 초등, 중등 엄마분들이 굉장히 많으세요. 네. 사춘기 아이를 둔 엄마들은 아이와 소통하는 걸 굉장히 어려워하니까 그렇죠. 혹시나 또 그거에 대한 팁을 네. 주실 수 있으면 네. 어떨까 싶은데요. 네. 사춘기 아이들과 소통을 뭘 되게 열심히 하시려고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아이가 사춘기로 나하고 거리를 둔다는 건 이제 내 주도성을 확인할 거예요. 내가 된다는 걸 보여줄 거예요. 이런 욕구의 표시예요. 근데 그걸 엄마가 또 열심히 너무 하시면은 또 엄마의 통제 안에 아이를 데리고 오는 느낌을 받으실 수 있어서 너무 힘을 주시지는 않으셨으면 좋겠다라는 건데요. 근데 이제 동시에 해야 될 건 뭐냐면 사춘기에는 꼭 이런 사인을 주셔야 돼요. 엄마가 늘 여기 있어. 그러니까 너가 필요하면 언제든지 올 수 있다. 엄마는 너한테 늘 관심이 있고 늘 네 얘기를 궁금해해. 그러니까 하고 싶으면 언제든지 와서 해 라고 하는 나 여기 있어 이런 거 있죠. 이걸 주셔야 돼요. 그럼 어떻게 하느냐, 문자를 넣으시거나 아니면 포스트잇에다가 딱 붙여주거나 또 포스트잇을 또 이렇게 열심히 붙이신다고 아이 방에 들어가서 뭐 이렇게 일기장에 꼭 이러시면 또 큰일 나고 그렇게 무던한 곳에 뭐 냉장고라든지 뭐 이렇게 식탁이라든지 조금 한 발짝 떨어진 상태에서 그 정도로 시작해 보시는 거. 그러면 아이가 독립할 거야. 아, 그래도 엄마가 최고야. 이렇게 왔다 갔다 해요. 그래서 아이가 다시 엄마 품을 찾고 싶을 때 언제든지 와서 얘기할 수 있도록 그 정도 노력으로 한번 시작해 보면 어떨까요? 적당히 거리 맞아요. 두면서 하는 게 중요하군요. 우리가 이제 특히 아버지들이요, 이제 사춘기 관련된 워크숍 하고 나면 자꾸 의욕이 넘치셔서 자꾸 딸방에 들어가요. 그래서 자, 대화를 한번 해볼까? 막 이러면서 너 힘든 거 없니? 뭐 아빠한테 못했던 얘기 다 해봐. 막 이렇게 되면은 아빠 나가. 언제부터 나한테 관심 있었다고 그래. 막 이제 이렇게 되면 역시 안 돼. 예, 나만 잘하면 뭐 해봐. 이러시거든요. 예, 그래서 힘을 빼고 해보시는 거. 부모가 아이의 행동과 존재를 구분해서 바라보면 아이의 말을 경청하게 된다라고 또 하셨는데요. 이 아이를 존중해 주는 방법을 조금 구체적인 사례를 덧붙여서 네. 얘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이의 존재와 행동을 구분한다는 개념부터 조금 우리가 정리를 해본다면은 이런 거죠. 그러니까 그 아이가 어떤 행동을 하건, 그러니까 공부를 잘하건 못하건, 내 계획대로 움직이건 아니건, 그 외모가 내 마음에 들건 안 들건 간에 너는 내 딸이고 내 아들이고 너는 있는 그대로 너무 소중하고 귀해. 우리가 익히 많이 들어본 거죠. 근데 이게 이제 현장에 대입하려고 하면
이제 스텝이 꼬이기 시작하는데요. 제가 요즘 이제 빈번하게 매일 겪는 에피소드가 2개 있거든요. 이제 하나는 저희 첫째가 제가 이제 멋진 가르침의 언어를 딱 이제 말을 하면 뭐라고 하냐면 니 이렇게 하거든요. 킹 받죠, 여러분. 진짜 킹 받아요. 맞아요. 그 어쩜 이렇게 기분 나쁜 표정을 잘 짓는지 막 몸을 막 이렇게 하면서 니 막 이렇게 하거든요. 근데 또 어느 때는 그냥 넘어가기도 하지만 굉장히 그게 또 불편해지는 날이 있죠. 거기서 이제 아이를 존중한다는 건 뭐냐면 그 아이는 비난하지 않으면서 그 행동을 보는 거잖아요. 그럴 때 제가 쓰는 말 중에 하나는 너도 엄마한테 그렇게 표현하고 싶지는 않을 거야. 이 말이 먼저 나가야 돼요. 너도 하고 싶지 않을 거라는 그 아이의 욕구, 그 아이의 의도를 귀하게 봐주는 거거든요. 먼저 그렇게 시작하고요. 너도 엄마한테 그렇게 표현하고 싶지 않을 거야. 근데 때로는 너가 엄마한테 그런 모습을 보면 엄마가 존중받지 못하는 것 같아서 기분이 나빠. 엄마가 너를 존중해 주는 것처럼 너도 엄마한테 존중해 주면 좋겠어. 그 행동은 하지 말자. 여기까지예요. 그 아이에게도 그런 감정이 있고 그 아이가 원해서 그것을 하는 것이 아니다는 거 알아주시고 제가 뭘 원하는지를 말하는 거예요. 그 정도에서 끝나는 것이 저는 이제 존중의 언어라고 생각하고요. 또 비슷한 맥락 중에 하나는 이제 저희 아이는 수학을 되게 어려워해요. 이제 그 수학 때문에 진짜 매일 전쟁인데요. 저도 한숨이 나옵니다. 그렇죠. 근데 수학하면서 본인도 풀다가 잘 안 되면 이깟수한 인생에서 뭐가 필요해? 막 이제 이러고 인생 망했어. 나는 수학 때문에 망했어. 막 이러면 저도 견디기가 참 쉽지가 않을 거예요. 첫 번째 문장이 늘 중요하거든요. 첫 번째 문장은 그 아이의 감정을 알아주거나 긍정적인 욕구를 알아주는 거잖아요. 이렇게 시작해야 되겠죠. 네, 너도 수학 잘하고 싶을 텐데 이게 안 되니까 화가 날 거야. 그럼 뒤에는 엄마가 원하는 것도 말하고 가르쳐야 되겠죠. 근데 엄마는 우리가 조용한 분위기에서 공부하고 싶어. 화낼 수는 있지만 소리 지르지 말자. 여기까지. 원하는 것과 가르치는 것. 이 정도 선에서 존중의 언어를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존중한다고 다 들어주는 거 아니고 아니죠. 실제로. 네. 우리가 공감 이런 거, 뭐 감정 코칭 이런 거를 한동안 되게 열심히 맞아요. 공부했어요. 왜냐면 부모님들이 우리를 너무 이제 엄하게 가르치시고 비교하거나 막 무시하거나 비난해서라도 가르치려고 우리한테 너무 그러셔서 우리 그게 되게 싫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친구 같은 엄마가 되자. 다정하게 하고 존중할 거야. 이 공부를 너무 열심히 하다 보니까 때때로 육아의 어떤 효능감을 잃어버릴 때가 있어요. 우리는 때때로 가르치면서도 충분한 애정을 보일 수 있다. 그러니까 사랑을 회수하지 않으면서도 우리는 아이를 가르칠 수 있어요. 그 방법을 찾아야 될 것 같아요. 여기서 또 꿀팁을 주셔야 되는 내용이 있습니다. 네. 아이들과 휴대폰 갈등 엄청 많이 하잖아요. 우리가 이 아이들에게 어떻게 좀 간결하게 좀 말할 수 있을까요? 그 방법도 네. 좀 알려주세요. 네. 문제가 간결하지 않은데 우리가 간결하게 말하려고 하려니까 어려운데요. 내 말을 간결하게 하기 위한 가장 좋은 방법은 써보고 준비하는 수밖에 없잖아요.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아이들을 가르칠 때 그걸 계획하고 써보고 이루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말이 막 4절, 5절까지 가는 건데요. 우리가 좋은 가르침의 말, 간결한 말을 하려면 일단 첫 번째, 나는 이 그 행동에 있어서 무엇을 중요하게 생각하는지에 대한 기준이 확실하게 정리가 되어 있어야 돼요. 이게 부모마다 다 다르거든요. 뭐 게임이나 핸드폰은 다 지금 어려운 상황이지만 또 핸드폰을 바라보는 시각도 부모마다 다 달라요. 게임도 마찬가지고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혹은 부모는 무엇을 중요하게 생각해. 뭐는 되고 뭐는 안 돼. 이 기준이 아주 명확해야 되고요. 그리고 두 번째, 이걸 아이한테 이제 설명할 때는 아주 깔끔한 한 문장으로 그게 전달되는 이 준비가 좀 필요해요. 저희 아이는 핸드폰은 아직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갔다 오면은 왜 나는 핸드폰이 없냐. 우리 친구들은 다 있다. 이제 이렇게 시작하거든요. 그럼 거기서 깔끔하게 말한다는 것은 핸드폰을 갖기 전에 그걸 조절할 능력을 배우는 게 중요해. 엄마는 그걸 중요하게 생각해. 그냥 거기서 끝나야 돼요. 그렇게 말을 하면, 그러니까, 네, 알겠습니다, 어머니. 이러지 않잖아요. 그럼요. 좋은 말씀 잘 들었습니다. 이러지 않거든요. 그럼 또 이제 방에 들어가면서도 막 짜증을 내고 막 억울한 듯이 갈 때요. 그 뒤통수에 덧붙이지 않으셔야 돼요. 네. 왜냐하면 이제 깔끔한 가르침은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사전에 기준이 정리돼야 되고 그걸 한 문장으로 말해보는 연습을 해야 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덧붙여서 한 번에 하나씩만 가르치셔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 핸드폰에 대해서 이제 가르치셨단 말이에요. 근데 애가 에이, 엄마는 진짜 항상 그래. 이제 이러면서 만약에 막 이만큼 나와서 쿵쿵거리면서 방으로 들어가면 엄마 심정이 어때요? 너 이리 와봐. 그렇죠. 태도가 그게 뭐야? 이렇게 되죠. 그럼 태도는 나중에 가르치셔도 된다는 거. 그렇게 쪼개야 그래 간결하게 나누어서 이제 할 수 있는 거죠. 한 번에 하나씩. 네, 한 번에 하나씩. 네. 아까 제가 수학 공부 애가 힘들어한다고 했잖아요. 모든 간격이 엄마 눈엔 다 스캔돼요. 애가 지금 삐딱하게 앉은 거, 연필 깎여 있지 않은 거, 지우개 막 뭐 난리 부르스가 난 거, 그리고 이제 좀 거친 말 하는 거, 이게요, 엄마 눈에 한 번에 스캔되는 게 다 보일 때 하나만 선택하셔야 돼요. 예. 10분 동안 우리 말하지 말고 집중하자, 이걸 가르치실 건지, 아니면 내가 앉아있는 자세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면 우리 똑바로 앉아서 다시 바르게 앉아서 공부하자를 하실 건지 딱 하나만 픽하셔야 돼요. 오늘 이렇게 영상 보시면서 또 공부하고 계시는 우리 부모님들께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 네네. 우리가요, 부족해서 공부하는 거 아닙니다. 우리가 열심히 공부를 하려는 이유는 그래도 더 최선이 있지 않을까 하는 그 호기심에서 공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디 뭐 공부하시면서 너무 무겁지 않은 마음으로 하셨으면 좋겠어요. 제 책을 읽으시면서도 그렇게 반성을 많이 하신다고 하시는데, 반성하는 마음보다는 내 마음을 좀 돌보는 마음으로 조금만 가볍게 공부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힘들어도 지쳐도 또 지금까지 또 최선을 다해서 아이들을 사랑한, 또 저를 포함한 대한민국의 모든 엄마 아빠들께 존경의 마음을 전하고 싶습니다. 오늘 소장님이 해주신 말씀 듣고 감정 공부도 열심히 하시고 아이와의 관계도 더 다져보는 시간들이 되셨을 것 같습니다. 오늘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